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의리 있는 사람들 사주에 금이 많을 수 있는데요. 사주에 금이 많거나 없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물론 사주는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 하지만 특정 오행이 많거나 없을 때는 그에 맞는 두드러지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금기운이 많거나 없을 때의 특징과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건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금기운은 오행 중에서 강인함과 결단력을 의미하는 기운이에요. 결단력과 직관이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금기운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세력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나오는 사주팔자에서 이런 글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월지에 금기운이 있고 다른 기둥에도 2개 이상 있으면 금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월지에 금이 없고 다른 곳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금기운이 부족한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금이 많은 사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상 계속 보시면 일간별로 금기운이 많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금기운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일단 첫인상부터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잘 다듬어진 칼날처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진력과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냉철한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금이 많으면 누른 감성보다는 확고한 신념이 앞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원칙과 가치관이 확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사람이든 몇 번 참고 지켜보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결국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손절해버릴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고민 없이 깔끔하게 잘라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절이란 그저 무정한 단절 느낌이 아닌데요. 자기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인 거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지만 배신하면 끝장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금이 많은 사람은 가볍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두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차갑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강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든든한 유형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간다,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리 있고 논리적이라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고 상황 판단이 빨라 결정을 내리는데도 망설이지 않죠. 그래서 사업가, 리더, 법조인, 연구자 같은 명확한 논리가 필요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이 너무 많아지면 고집이 강해지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항상 정해진 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드럽게 타협하는 것도 필요한데 금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차갑다거나 너무 논리적으로만 판단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과 연애를 하면 왜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는 서운함을 듣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는 대상이지 그냥 무작정 휩쓸리는 감각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기준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안정적인 연애를 하지만 상대방의 감성적인 스타일이라면 좀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간목, 을목일간에게 금은 관성에 해당하죠. 관성은 규율과 통제를 의미하는데 금이 많으면 마치 강철 도끼가 쉴 새 없이 나무를 다듬는 것처럼 끊임없는 압박과 단련을 받게 됩니다. 나무가 바람을 막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금의 강한 기운이 목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강인함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관성이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유연함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냉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유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일간에게 금은 재성에 해당해요. 재성은 현실적인 성취와 금전,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남자에게는 여자,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이 많으면 돈을 버는 능력과 실용적인 감각이 뛰어나지지만 불꽃이 강철에 갇혀버리면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억눌릴 수도 있어요. 돈에 얽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정보다는 현실적인 실리나 이해득실을 따지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일가는 금기운이 많으면 현실 감각과 금전 감각이 좋아지지만 너무 계산적이면 감성이 메말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토일간에게 금은 식상에 해당하는데요. 식상은 창의력과 표현력을 의미하는데 금이 많으면 논리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표현력과 논리력이 강화되지만 너무 강하면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될 수 있어요. 분석력과 계획성도 좋아져서 꼼꼼하고 철저한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비판적이 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 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깔끔한 성격일 수 있고요. 그런데 너무 따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조금은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일간에게 금은 비겁이에요. 금이 많으면 더 단단한 강철이 되어 강한 추진력을 가지지만 지나치면 독선적이 되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강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건데요. 결단력이 강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독선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수일간에게 금은 인성이에요. 인성은 학문과 사고력, 지혜를 의미하는데 금이 많으면 학문적 탐구심이 강해지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뛰어나지만 지나치면 감정이 메마를 수도 있어요. 본래 수기운의 유연함보다는 좀 더 냉철한 면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계획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탐구심이 강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할 수도 있어서 이 점을 경계하셔야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요. 금이 없을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원래 금은 질서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단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금이 없다는 건 그 단단한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흔히들 금이 없으면 규율이 없고 원칙이 부족하고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데요. 대신 자유롭고 감성이 풍부하며 정해진 틀보다는 흐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이 없으면 일단 이건 맞고 저건 틀려 하는 식의 선명한 기준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확실하게 정리된 걸 원하는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융통성이 좋아서 사회적인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책임감에 대한 개념도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금이 있으면 규율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데 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자유롭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약하니까 조직 생활에서는 다소 산만해 보이거나 자기만의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 창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이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틀에 박힌 사고가 없으니까 더 유연하고 상황에 맞춰 빠르게 변할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금이 없으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면이 강해집니다. 금이 많으면 감정보다는 논리, 원칙, 질서를 따지는데 금이 없으면 순간의 감정과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무심코 한 말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거나 감정 기복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읽는 감각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금이 없으면 자기 단련이나 목표를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성향이 약할 수 있어요. 금이 많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는 추진력이 강한데 금이 없으면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맞아라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원칙이 약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할 수 있고,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아서 변덕스럽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재밌으니까 이걸 해야겠다 하다가도 금방 다른 걸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순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이 없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런 자유로운 흐름을 잘 활용하면 금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금이 있으면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 금이 없으면 그때그때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이 없다는 건 단단한 틀이 없는 대신 더 부드럽고 유연한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무조건 직진하는 사람보다는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꿀 줄 알고 감정과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어요. 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각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데요. 다만 세상은 때때로 규율과 원칙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필요할 때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을 기르면 금이 없어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금이 많으면 마치 강철 갑옷을 두른 것처럼 단단한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적당하면 신념이 강하고 추진력이 좋지만, 너무 강하면 오히려 경직되고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이 날카로운 건 좋지만, 너무 날카로우면 다치기 쉬운 것처럼요. 금이 많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유연함이에요. 금이 강하면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성향이 강해지지만, 상황에 따라 적당히 흐름을 읽고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틀린 건 틀린 거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스타일이라 사람들과 부드럽게 어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답보다는 공감이 더 필요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강한 사람들은 너무 냉철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금이 강하면 무언가를 할 때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유연함도 필요한데, 금이 많으면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서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 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금이 많으면 너무 단단해지고 차가워질 수 있어서 부드럽게 성장하는 목기운을 키우는 게 좋은데요. 자연과 가까이 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나무를 키우고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이 금의 날카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해요. 논리적인 대화만 하기보다는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게 좋고요. 화는 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강한 금에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뜻한 붉은 색상의 옷을 입거나 햇볕을 많이 쬐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취미로 요리, 음악, 미술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감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금이 많으면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잖아요. 의식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이 강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기 쉬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완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금이 부족하면 강한 틀이 없고 무언가를 계속 단련하려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목표를 세워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이 부족하면 책임감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뭔가를 하다가도 이거 꼭 해야 한다 해놓고 미루거나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뚜렷한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또한 금이 부족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원칙 없이 사람들에게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동화되거나 남들의 의견에 따라 생각이 자주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금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단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이 부족하면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플래너를 쓰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련이 필요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요. 운동, 악기 연습, 공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기운을 키우려면 흰색, 은색, 금색 같은 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속 액세서리나 시계를 착용하는 것도 좋고, 책상 위에 금속 소재의 아이템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이 부족하면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는 힘이 약할 수 있는데요.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정해서 메모하고 하루가 끝날 때 완료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금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단련을 철저하게 하는데 금이 부족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운동, 명상, 공부 등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금이 부족하면 우유부단해질 수 있는데요.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먹자는 말 대신 나는 이걸 먹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택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애정운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연애 기회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도 포함돼요. 결국 나의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이 많은 분들은 원칙적이고 냉철한 성향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강하면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감성적인 사람과 만나면 균형이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사주 전체를 다 보고 궁합을 봐야 해서 단식이지만 사주에 목이나 화가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잘 맞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연습을 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금이 없는 분들은 금이 많은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이 강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단식이지만 금오행이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자기 원칙을 세우는 연습을 한다면 연애에서도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연애할 수 있을 거예요. 사주에서 금 기운이 많거나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타고난 기운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나의 기운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강한 부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개운의 길이에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넘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보완하면 돼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께 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이 더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